안녕하십니까 탭셋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어떻게 같은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삼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대체로 이제 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탭스 공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긴 하는데,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탭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제일 빨리 오르냐, 이제 사실 그게 다잖아요. 점수가 어떻게 제일 빨리 오르냐 이건데, 그냥 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이 제일 못하는 거 하나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파트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90이라 생각합시다. 290인데 내가 점수를 받는 게 330을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렇게 됐었을 때는 그냥 LC든 RC든 상관없이 무조건 5문제만 더 맞추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저희 탭스가 아시다시피 청해도 있고 독해 뭐냐 단어도 있고 뭐 문법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독해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종합반 수업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탭스가 단과반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강남대로에 있는 큰 어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단과반 같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만 봐도, 그러니까 제 거의 이렇게 유튜브 뭐야 제 실제 인강만 봐도 약간 단과반 같은 느낌으로 운영되고 있진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든 네 분야를 다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점수가 4개가 있다 생각했었을 때 자기의 표준 점수보다 낮은 한 과목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40, 40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40, 40 나왔는데 여기가 한 120 나오고 여기가 한 150 나온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뭐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LC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LC를 했었을 때 우리는 세부적인 부분을 더 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몇 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쳐봐요.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쳐봤는데 내가 이제 파트 1하고 2에서 예를 들어 두 개씩 틀리는데 3에서 네 개 틀리고 4, 5에서 이렇게 틀렸다. 근데 두 번째 시험 봤었을 때는 여기서도 두 개, 한 세 개 틀리고 3에서 한 세 개 틀리고 예를 들어 뭐 한 여기서 한 네 개 틀렸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었을 때는 어떤 한 파트가 내가 좀 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이건 약점이 없게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약점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약점이 예를 들어 파트 2에서 막 꾸준히 4개 정도 틀리고 2개, 3개 이런 형태가 틀린다. 이러면 파트 1, 2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유학생 출신이어가지고 1 이런데 여기가 여기 1 이렇게 나오다 여기 한 5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파트 4, 5를 많이 틀린 사람이 있고 파트 1, 2를 많이 틀린 사람이 있고 파트 3가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저 청의 점수가 120 얼마인데 뭐 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라고 몰라요. 그럼 내가 왜 모르냐? 당신의 상세 점수를 모르는데, 당신의 어떤 부분을 주로 틀리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말하는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파트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알시고 그래머고 복하고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여기 하나가 대놓고 자기 평균보다 낮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공부를 먼저 하셔가지고 그게 그냥 평균까지 올라오게, 모든 점수가 평균까지 올라오게 이 키높이를 맞추는 일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높이가 안 맞으면 그냥 뭘 공부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거다, 언제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급한 경우를 감안하고라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 정도보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생각도 쉽지 않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고, 사실상 3시간 이상을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간표 짜주세요. 이런 뭐 3시간 독해하고 4시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10시간 짜달라고 해놓고 10시간 하신 분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봤었을 때 제가 제 오랜 경험상 하루에 3, 4시간을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는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루에 그냥 한 2,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 할 필요도 없다고도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 치면은 이 시간 안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청의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를 청의를 하고, 불안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한 40분 정도는 무조건 독해에 갖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뭐냐면 문제를 공부한다는 개념이 문제를 푼다는 개념하고 동일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고 실력이 1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언제 느냐면 공부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왜 틀렸고 몰랐던 단어는 뭐고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다시 이걸 리뷰하면서 점수가 오르는 것이지 점수를 풀었다가 맞췄다가 풀었다가 맞췄다가 풀었다 맞췄다 틀린 문제 한두 문제 문제 보는 정도의 이런 공부로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탭스가 되게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문제를 푼다고 점수가 오르는 학교가 이게 학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40분 할 바에는 차라리 2시간을 청해에다 올인 때려 박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냥 청해를 해서 예를 들어 뭐 한 파트 1, 2가 내 약점이 있다 생각이 들면 이거 1, 2 푸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15분 안에 걸려요. 10분 걸리나?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시간. 그러니까 그거 문제 풀고 한 다음에 맞추고 해서 이걸 갖다 10회 반복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이 3개, 2개, 3개, 2개, 1개? 자, 늘었나? 4개, 1개, 3개, 2개, 1개, 또 늘었나? 1개, 진짜 늘었나 보네? 3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게 탭스입니다. 이게 탭스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뭔가 한 개 이러면 역시 공부했더니 효과가 있다. 진짜. 공부를 했더니 뭔가 확실히 늘은 게 느껴진다. 이제 그러다가 다음날 딱 시험 보고서 3개 틀려버리면 안 해. 관둬. 이거 못해 먹겠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10분 정도를 가지고 공부하셨으면은 그냥 그 회차에 나온 모든 표현과 모든 단어는 다 외우고 가시는 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진짜 최소한 30분 정도나 20, 30분은 봐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러니까 10분 정도 문제를 풀었으면 진짜 그거의 3배만큼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주셔서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하셔도 돼요. 왜? 다른 과목에 하루에 2, 30분 투자하는 거는 사실 뭐밖에 효과가 없다. 복화 말고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복화는 그러셔도 돼요.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걸 공부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독해라던가 청해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풀고 맞추는 정도 그 정도 갖고는 느는 부분이 없어요. 되게 시간 낭비 및 효율 낭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어떤 한 파트,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파트 1이나 2가 평상시에 한 3개 정도 틀린다. 계속 1 3개 틀리고 2가 3개 틀린다. 이거를 평균으로 보는 거니까 이걸 한 4회차 봤는데 그러니까 4회차 보고 다시 리뷰하고 4회차 보고 다시 리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한 3개씩 틀린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한 2개 정도로 줄거든요. 평균적으로 틀리는 개수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 2개 틀리고 여기서 2개 틀린다. 아니면 뭐 여기서 막 1.8개 정도쯤 되는 것 같다. 이게 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최근 5개 무빙 에버러지라고 하죠. 무빙 에버러지를 봤었을 때 이게 확실하게 어떤 한 개 이상의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되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차를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 회차가 뭐 어떻게 보면 파트 1을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 하나 올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점수. 내가 한 회차가 아니라 한 3회차, 5회차에 평균 점수를 냈었을 때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한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한 2시간 정도쯤 있는 거를 독해도 조금 봤다가 뭐 문법도 조금 봤다가 그다음에 무슨 단어도 한 10개, 20개 외웠다가 청해도 조금 봤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가 엄청난 비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파트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오르는 일이 되게 드뭅니다. 진짜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공부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